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자꾸 멍해지는 순간들이 늘고 있진 않으신가요? 무언가를 생각하려다 말고 갑자기 기억이 흐릿해지고 눈앞에 있는 일조차 집중되지 않고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이 자꾸 멈추는 느낌. 그게 단순한 피로 때문일 거라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사람이 멍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그건 조상님이 당신을 쉬게 하려고 기운을 정지시킨 순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은 흐름 속에 오지만 그 흐름이 너무 지쳐있으면 조상님은 한 번쯤 멈춰 세워놓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멍해지는 그 순간은 쉬지 않으면 복도 받지 못한다는 하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첫째, 자꾸 멍해지고 멈춰있는 것 같은 기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조상님은 기운이 고갈되기 직전 사람의 흐름을 일부러 멈춰 세운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기운 보호 시스템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의 흐름까지 흩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내가 멈춘 이유를 외면하지 않고 공간과 마음을 함께 정비하는 조용한 준비입니다. 풍수적으로 말하는 멍한 시기의 의미. 풍수에서 말하는 멍한 시기는 단순한 피로감도 건망증도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일부러 보내는 멈춤의 기운, 조상님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기운을 잠시 끊어놓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우리는 멍해지는 상태를 내가 나약해졌나? 생산성이 떨어졌나? 혹은 병이 온 건 아닐까?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그건 정반대입니다. 기운은 쉬지 않고 흐를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달리고 멈추지 않고 감정을 내리누르기만 하면 공간도 사람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상님은 복을 머물게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기운을 멈추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멍한 시기는 그 자체가 정리의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쌓인 감정과 기운을 텅 비움으로 바꾸는 준비 작업인 셈이죠. 실제로 풍수 고전 지택경에서는 복은 급한 자리에 들지 않고 멈춘 자리에 스며든다고 나옵니다. 기운이 맑아지기 위해선 반드시 한 번은 흐름이 끊겨야 하고 그 끊김을 견뎌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인지적 전환기라는 개념인데요. 우리의 뇌는 일정 시간 멍한 상태로 있을 때 오히려 감정적 리셋과 의사결정 회복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연구에서도 일상에서의 멍한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풍수에서 말하는 멍한 시기란 조상님이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고요한 사전 정리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요즘 자주 멍해진다면 그건 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운이 다시 정비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치 대청소 전 모든 가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움직이지 않듯 당신의 기운도 지금 복을 맞이하기 위해 정지 상태에 들어선 것일지 모릅니다. 그 멈춤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건 복을 위한 깊은 숨고르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중반의 정수진 씨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분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도 하고 퇴근 후에는 늘 집안일까지 도맡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년 여름부터 자꾸 멍해졌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올려놓고도 불을 안 켠 채 멍하니 앉아있거나 세탁기를 돌려놓고도 다시 확인하러 가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하고 멈추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분은 처음엔 정말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치매 전조인가? 몸이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 병원도 여러 번 가보고 검진도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 그때 우연히 친구가 전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 너 조상이 너한테 쉬라고 신호주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진 씨는 자신의 공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고 식탁은 늘 종이와 물건으로 어수선했고 침대 옆에는 늘 충전기와 핸드폰이 함께 있었죠.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쉬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를 비우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거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말없이 있는 시간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 멍했던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마음이 고요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정수진 씨가 겪은 이 변화는 풍수적으로만 해석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람이 멍해지는 시간은 뇌가 정보 가부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는 무의식적 방어 반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쁜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쉬지 못한 사람일수록 뇌는 강제로 멈춤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도적 정적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정의 정돌력, 스트레스 보궐력, 직관력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간 속 정적 자극이 감정 회복을 도와주는 핵심 환경 요인 중 하나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 고요해질 때 복이 머물 공간이 생긴다는 개념과 절묘하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정수진 씨가 했던 행동들, 식탁 위를 비우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했던 것, 이것은 풍수적으로는 전기를 머무르게 하는 정리의식이며 과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과흥분을 진정시키고 전두엽의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회복 루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조상의 흐름과 현대 과학이 모두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복의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마음이 멈추는 시기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멍한 시기야말로 하늘이 숨을 고르게 하고 조상의 기운을 정리해주는 치유의 구간일 수 있다는 것. 풍수와 과학은 모두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멍해졌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실천 4가지. 첫째, 멍한 시간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붙잡아야 할 신호입니다. 멍해지는 순간이 오면 억지로 정신 차리려 애쓰기보다 지금 쉬어야 할 타이밍이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기운이 조용히 머물기 시작하면 폭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공간 속 혼자만의 자리를 꼭 만드세요. 풍수에서는 복이 스며들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파, 창가, 침대 옆 어디든 멍해도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는 곧 복이 머무는 정기의 자리입니다. 셋째, 멍한 시간을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멍해지는지를 적어보면 그게 단순한 피로인지 기운의 흐름인지 구분이 됩니다. 적는 순간부터 기운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쉬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멍해졌을 때 왜 이래? 대신 지금 내가 멈출 시간이구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늘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흐름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복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삶의 틈 사이로 스며들 듯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담기 위해 하늘은 때때로 당신을 멍하게 만들고 조상님은 흐름을 잠시 멈춰놓습니다. 그건 기회를 놓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자꾸 멍해지고 집중이 흐려지고 말도 줄어드는 시기, 그건 결코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이 들어오기 전 당신을 비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멍한 시기, 그 고요한 멈춤이 사실은 가장 깊은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따라 자주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거나 이유 없이 흐릿한 기분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나도 요즘 멍할 때가 많아요. 이게 기운이 정리되는 거라니 놀랍네요. 조상이 쉬게 했다는 말 마음에 깊이 남네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복을 깨우는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